이거 그 세인바이크라는 데서 나온 이거는 하이랜더라고 하는 모델인데, 제가 그 좀 한동안 영상을 안 올리고 있는 동안에 이 배달일을 좀 이거 하고 있었어요. 이 전기 자전거로.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이거 타본 상태라서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니까는 그 뭐냐, 그 배민 스토어인가? 거기에 그 뭐냐, 저기 세인바이크에 그 몬스터라고 하는 모델을 좀 그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좀 궁금한 사람도 예, 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떤 건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몬스터는 아니고 이렇게 세인바이크에서 나온 그 하이랜더라고 하는 비슷한 모델인데, 저 이거를 오래 타봤기 때문에 그쵸, 좀 이게 청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오늘 좀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세인바이크 하이랜더라고 하는 건데, 그 뭐냐, 배민 스토어에서 팔고 있는 그 몬스터랑 이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 하이랜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슈바가 이게 앞슈바만 있고 이렇게 뒷슈바는 따로 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몬스터는 보니까는 이게 뒷슈바도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뭐냐, 이게 전체적인 길이가 이게 몬스터가 좀 약간 길고 한 10cm 정도 길던가. 그리고 이게 이 하이랜더가 약간 작은 거예요, 이렇게 옆에 길이가. 그리고 이게 안장 높이도 이게 하이랜더가 조금 더 이렇게 낮은 높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거 살 때 이렇게 몬스터로 할까 이 하이랜더로 살까 이렇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하이랜더로 고른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 이 안장 높이 네, 이거 때문이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 뭐냐, 몬스터가 그게 높이가 몇 센치더라? 80cm? 85cm?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가 한 75cm인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높이가 높으면은 좀 타고 내리고 할 때 좀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좀 앉았을 때, 그죠, 여기 앉았을 때도 뭐냐, 이게 까치발로라도 좀 땅을 어느 정도 디딜 수 있고, 좀 오르내릴 때도 조금 뭐냐, 좀 덜 힘드니까는, 예, 안장 높이가 이렇게 좀 높지 않은 걸로 하려다 보니까 이 하이랜드가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좀 디자인도 이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렇게 저는 하이랜드를 고른 사람인데, 뭐 몬스터랑 거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뭐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타이어가 이게 팻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반적으로 자전거에 그 많이 쓰이는 그 타이어들보다 이게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 하여튼 뭐 이게 예, 이렇습니다. 예,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사이즈가 어디 쓰여져 있는데, 예, 이거 예, 이게 24.0 뭐 이런, 예, 20인치짜리고 그 옆에 이거는 4인치란 뜻이겠죠. 예, 좀 그런, 예, 그런 정도의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이 자전거가 이게 뭐 이렇게 화면이나 저기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커요. 이게 예, 좀 사진이나 화면 같은 데는 좀 이게 약간 좀 젓가락처럼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봤을 때 이렇게 조금 더 크고, 예, 조금 더 크고, 그리고 또 이게 바퀴가 20인치짜리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인터넷으로 제가 예, 저는 이거 인터넷으로 살 때 뭐냐, 예, 우리 예, 그 친구들 많이 오는 데네요, 저기. 예. 저도 여기 에벨이랑 같이 이렇게 많이 자주 오고 그러는 데인데, 제 친구 물 먹는다. 예. 아무튼, 뭔 얘기했더라? 예, 이거 타이어가 20인치짜리인데,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이거를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송을 그 받아서 이렇게 뭐 배송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인터넷에 그 20인치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좀 약간 미니벨로 같은 약간 그런 스타일 줄 알았는데, 딱 받아보니까는 생각보다 엄청 큰 거예요. 약간 사진이나 화면 같은 데로 볼 때보다 이거 체감상 약간 1.3, 1.5배 정도? 예, 좀 그런, 예, 좀 그렇게 커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사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 있으신 분들은. 음, 어, 근데 이게 타이어가 이거 커가지고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게 제가 이거 타기 전까지는 그거예요. 그 뭐냐, 그 일반 자전거 탔었는데, 그 일반 자전거가 이게 타이어 두께는 그냥 보통이고, 이게 타이어 크기는 26인치짜리 그 조금 큰 편인 그런 거를 좀 오래 탔었거든요. 아 근데 그 26인치 타이어보다도 이게 딱 봤을 때 이게 좀 두꺼워서 그런지 이게 뭔가 더 거대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딱 봤을 때 처음 딱 받아봤을 때 제가 타던 게 26인치짜리인데도 딱 봤을 때 뭔가 바퀴가 되게 거대하다 싶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처음 딱 봤을 때. 그래서 이거 타이어가 두꺼워가지고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두꺼우면은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예, 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정감은 잘 모르겠고, 예, 저도 그냥 좀 둔감해가지고 안정감은 잘 모르겠고, 좀 이렇게 두꺼운 타이어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그 뭐냐 제가 그 26인치짜리 그 일반 바퀴 일반 타이어 달린 그 자전거 그거 타면서 이게 지금 빵꾸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막 툭하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저기 튜브 막 떼운 데만 막 여러 군데 있고 막 그런 상태로 탔었는데 뭔가 이 새 타이어가 이게 그 펑크가 안 나진 않는데 이렇게 잘 안 터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좀 어떤 건지 한번 타보고 싶어서 이걸로 골랐는데 네, 확실히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한 3,000km 정도 탄 상태거든요. 이게 계기판이 이렇게 딱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태까지의 그 누적 이동 거리가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게 전원을 안 켜고 있는 상태일 때는 이게 아무래도 카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것까지 여기 합산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여기 이렇게 대충 나오잖아요. 이렇게 3,000km 이상 탔나봐요 어느새 제가. 그래서 예, 근데 한 3,000km 타도록 이게 빵꾸 한 번도 안 났어요. 진짜. 예. 그래서 제가 좀 여기저기 좀 신기한 데도 많이 가보고 이제 그래가지고 막 별의별 거 다 밟아봤는데 예, 그래도 이게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던 그 일반 자전거 타이어에 비하면은 예, 좀 빵꾸가 잘 안 난다는 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예, 제 경험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바퀴가 크니까는 이게 또 좋은 점이 이게 주행을 할 때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 바퀴가 좀 바람을 가르는 독특한 사운드가 있다 그래야 되나? 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또 이거를 안 타게 되고 그러면은 뭔가 그 바람 소리, 그러니까 그 바람을 가르는 좀 그 소리가 좀 굉장히 그리워질 것 같은.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좀 그런 식이고, 그리고, 어, 몬스터랑 또 다른 점, 이게 옆에 폭이 약간 몬스터보다 작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이 하이랜드에. 저 배달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배달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막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럴 때 가끔 보면은 이게 자전거를 엘리베이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실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엘리베이터가 엘리베이터 이걸 실었을 때 이게 진짜 이렇게 막 최대한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딱 태웠는데 이게 진짜 완전 꼭 맞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10cm만 더 컸어도 이건 안 들어갔겠다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쵸. 몬스터는 이거보다 좀 옆에 길이가 조금 더 길다고 하니까 예, 아마 그런 엘리베이터에다가는 좀 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이 하이랜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였더라? 이 슈바 없는 거. 이게 슈바 없는 거는 사실 뒷슈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이게 뒷슈바가 있는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그 자전거 탈 때 이렇게 좀 누면 좀 울퉁불퉁하고 그러면은 그냥 제가 알아서 그냥 약간 좀 이렇게 좀 서서 타는 좀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살 때 뭐 뒷슈바가 없어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서 이걸 골랐는데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좀 타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듀셔버가 없으니까 약간 좀 울퉁불퉁한 노면 같은 데서 뭐 물론 이거 타면서도 이렇게 좀 서서 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미처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타이밍도 꽤 있다 보니까는 좀 노면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데를 달리게 되면은 이게 진짜 이렇게 노면의 충격이 뭐 그대로 올라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그게 그냥 충격 오는 것보다 그러고 그냥 타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걸로 막 굉장히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막 안장통 같은 표현도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소위 말하는 안장통이라는 거를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우와 예 근데 저는 어떤 분들은 또 힘들어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안장통 같은 거를 많이 겪으시는 분들은 이게 슈바가 있는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저튼 저 3,000km 정도 탔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계기판에 표시되어 있는 게 이렇게 알아서 꽂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켜주면 돼요. 그리고 세인바이크 그래서 이거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첫 번째로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게 이렇게 잘 나가냐라는 식으로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사실 전기 자전거 이거 말고 다른 거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뭐 상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고 예, 이거를 타봤을 때 특별히 이게 앞으로 안 나간다라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3,000km 넘게 타도록 예, 뭐 잘 타왔고요. 예, 속도는 이게 보면은 이게 전기 자전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면은 이게 뭐냐 화면이 예 이거를 여기 플러스 이렇게 버튼 있는 거 이거 누르면은 이게 전기가 도와주는 정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이렇게 한 칸 올라왔고 이거 5단까지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뭐 솔직히 그냥 평소에는 평소에 일을 할 때는 그냥 계속 5단에다가 놓고서 타게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아예 이거를 안 하고 그냥 전기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그냥 타려고 하니까 일반 자전거 탈 때보다는 조금 힘들긴 힘들어요. 예, 이게 좀 무게가 좀 나와서 그런지. 근데 중량이 이게 한 30kg 정도 나가는데 이게 차 자체는 몇 킬로랬지? 27kg인가 18kg인가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이게 막 사고 같은 거 나고 그랬을 때에 이게 자전거로서 이렇게 보장이 되는 게 이 자전거 자체 무게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부착돼 있는 것들까지 다 합쳐가지고 30kg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솔직히 요거 브라켓 요거랑 이렇게 배달 가방이랑 이거 달아놓은 것까지 다 합치면 30kg 넘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오토바이로 취급이 된다고 하는데 예, 그 자전거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근데 솔직히 이게 오토바이는 아닌데 저도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이게 약간 조금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저 오토바이로 갈아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이렇게 주문을 해놓은 게 지금 정부 보조금 신청 그거 신청 중이라 가지고 예 아직 안 나죠. 이렇게 이제 좀 갈아타려고 하는데 그쵸 뭐 이게 뭐 몇 킬로가 나가든지 간에 이 오토바이는 아니고 이렇게 어디까지 자전거니까는 이게 법이 조금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후미등은 따로 달리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달았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거예요. 이 후미등이 방향 지시등 기능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달으려고 하니까 이게 옆으로 달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놓고 방향지시등 기능은 안 쓰고 있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후미등 그냥 달아놓고 그냥 예, 이렇게만 하고 있고 뭔가 지금 낮에 찍으니까는 이게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밤에는 이렇게 나름 밝아요.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많이 달라. 이거 없으면 죽었을 거예요, 저는. 예. 그리고 또 이거 없으면 죽었을 것 같은 거 이것도 있다. 그래서 이게 사이드 미러인데 이거는
이거 살 때 이거 딸려온 거는 아니고 제가 따로 쿠팡으로 그냥 샀죠. 이거 뭐냐, 이거 사이드미러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자전거라 나가지고, 그쵸, 저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렇게 차도로 다닐 때는 오른쪽 맨 끝에길로 이렇게 붙어서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왼쪽만 붙여놓고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도 이렇게 붙이려면 붙일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 집 안에다가 이거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오른쪽까지 붙이면은 이게 집이 너무 현관에다 그냥 놓고 있는데 현관 너무 좁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 왼쪽만 그냥 달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운전을 할 때 반드시 이렇게 뒤에 뭐가 오고 있는지 좀 잘 봐가면서 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자전거 탔을 때 이렇게 딸려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쿠팡에서 이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렇게 2개 들어있는 거에 뭐 7천 얼마인가 8천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다들 이거 꼭 달아서 달고서 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자전거 살 때 딸려 있는 게 또 있는데, 요거 그거 뭐냐, 이게 핸드폰 거치대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진짜 쓸모가 없어요. 이게 이게 뭐냐, 이게 핸드폰 거치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딸려 갖고 오는데, 이게 진짜 저는 사용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되게 이게 금방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이거 고정도 안 되고 이게 막 흘러내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빼버리고 그냥 이거 새거 달았죠. 이거 쿠팡에서 주문한 거. 이게 요거는 진짜 추천할 만해요. 쿠팡에서 산 거고, 요거는 제가 오래 사용을 했는데 이거 망가지지도 않고,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자전거 살 때 딸려 있었던 거, 요거는 근데 보면 이렇게 USB 꽂는 데가 있는데, 또 이거는 또 있으니까 가끔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유용해가지고 그냥 옆에다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쓰고 있고요. 뭐 이 가방은 물론 제가 따로 산 거고, 이건 자전거 살 때 딸린 건 아니고 제가 산 거.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나침반인데, 나침반은 이거는 좀 제가 필요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껴서 갖고 다니긴 했는데 별로 쓰게 되진 않더라고. 이게 이렇게 배달할 때 보면은 이게 내비를 보면서 다니잖아요. 이렇게 저는 네이버지도 주로 보는데, 내비를 보고 있으면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비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되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가끔 보면은 이게 제대로 이렇게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내비가 막 이렇게 막 팽글팽글 막 돌아가고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기상 상황이 안 좋고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럴 때는 뭔가 좀 내가 조금 더 방향을 제대로 인식을 하기 위한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나침반 여기다 끼워놨는데, 근데 이게 폰에 나오는 내비가 팽글팽글 돌아가고 있을 때 얘도 같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가 좀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있을 때는 얘도 똑같은 엉뚱한 데를 가리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냥 나중에 그냥 빼버리려고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이 폰 여기다가 제가 끼워놓고서, 제가 이거 지금 폰으로 찍고 있는데, 이 찍고 있는 이 폰을 이렇게 배달할 때는 또 여기다 끼워놓고서 폰 충전을 이렇게 계속 해놓고 있어요. 여기 안에 저기 배터리, 가방 안에 배터리 있고요. 이렇게 배터리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딱 끼워놓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방수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막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막 그럴 때는 폰을 이렇게 여기다가 끼워가지고 요거 앞쪽에다 이렇게 딱 돌려서, 그래서 요거 보면서 이렇게 딱 하고 그래요. 약간 불편하긴 한데 물론, 근데 뭐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만 이렇게 잠깐 끼워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나름 쓸만해요. 이게 좀 안에 약간 습기 차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운행 중에 조금 이렇게 습기 같은 거 닦아가면서 좀 그렇게 해야 되는 좀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폰 꺼내고 그럴 때 이거 지퍼 같은 거 일일이 열고 닫고 해야 되는 게 약간 불편하긴 한데, 뭐 그래도 그냥 어쩌다 가끔이니까 그냥 좀 괜찮더라고요. 뭐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인바이크에서 제가 이렇게 이거 세인바이크 이용하시는 분들께 꼭
이거 좀 추천이라고 권하고 싶은 거는, 이게 보면은 그 사이트에 이렇게 10만원 추가해가지고 이게 반유압식 캘리퍼, 이거 브레이크 캘리퍼를 다는 이제 그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그 제동력이 더 좋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10만원 추가해서 이거를 달았는데, 앞뒤로 두 개 다 달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위험해가지고 이거는 저는 비추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 제품 자체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이 제품 자체는 멀쩡한데 저한테 이게 딸려온 거, 이게 우연히 그냥 불량이었던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제동을 할 때 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동을 이렇게 딱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레버를 이렇게 딱 잡아도 바로 딱 잡히는 게 아니라 한 뭐 1m, 2m 정도 이렇게 쭉 밀려갔어야 이게 멈추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 처음에 조금 고민이었는데, 근데 근처에 자전거 샵에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전기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에 비해서 무거워가지고, 원래 전기 자전거는 이렇게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 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전기 자전거는 원래 그렇구나 그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적응하면서 타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캘리퍼를 제가 이게 좀 여러 가지 여차저차 이렇게 좀 이렇게 복잡한 좀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요거 그 앞에 거 캘리퍼를 갈 때 이게 유압식이나 반유압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기계식 캘리퍼를 이렇게 달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달고 나서 잡으니까는 이거는 그냥 브레이크 잡는 순간에, 브레이크 딱 잡는 순간에 그냥 딱 멈춰 이게. 그러니까 저 반유압식 캘리퍼라고 하는 거, 저게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좀 상태가 괜찮은 거를 달고 나니까 이게 이게 뭔가 좀 잘못됐었구나라는 게 좀 처음에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특별히 이 기계식 이게 뭔가 좀 제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뭔가 제동이 더 잘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뭐 특별히 들지는 않아가지고 뭐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뭐 특별히 막 엄청 이렇게 급제동 같은 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요 기계식, 일반 기계식으로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이거 한 10,000얼마짜리 2만원 안 하는 거. 이거 얼마, 2만원 했었나? 하여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 이게 반 유압식짜리 요거 빨간 거 요거 10만원이었는데 앞뒤로. 뭐 이게 조금 더 저렴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이게 더 편하다고 하고. 예, 그래서 그냥 이거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뭔가 이렇게 몰라, 이렇게 저한테 왔던 물건이 그냥 우연히 불량품이었던 걸지도 모르니까는 뭔가 더 제동력이 좋은 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뭐 반유압식이나 유압식 뭐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냥 제가 추천하는 건 그냥 이 일반 기계식도 그냥 괜찮은 것 같다.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예, 뭐 대충 그런 식인가? 그리고 이거 가방은 이렇게 배달하실 때, 배달 가방은 이게 60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하실 분들은 진짜 못해도 최소한 요 60리터짜리 요 정도 크기가 되는 거를 다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보니까는 이게 가끔가다 이렇게 뭐 좀 큰 거를 실어 나르고 그래야 될 때도 있는데, 이거보다 작으면은 이게 좀 본의 아니게 이게 싣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60리터짜리인데, 일단 요거에는 뭐가 너무 커가지고 만들어가고 그랬던 적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없어요. 뭐 저 다음에 오토바이로 갈아탈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큰 거를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딱 한 번은 파파존스라고 하는 데서 픽업을 할 때 보니까, 저는 그때 우연히 그냥 라지 사이즈짜리를 픽업을 하게 돼가지고, 라지 사이즈는 무난하게 들어갔었는데, 파파존스에 보니까 라지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것도 두 사이즈가 있더라고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여튼 뭐 조금 더 큰 거랑, 그리고 무슨 패밀리 사이즈인가 하는 거랑, 예, 그래서 그거는 약간 조금 요쪽 길이도, 예, 요쪽 길이도 요 세로 길이만큼 좀 돼야지 이렇게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그런 거를 픽업을 하게 될 일도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오토바이를 갈아탈 때는 조금 더 큰 걸로 하려고 하는데, 파파존스를 위해서, 파파존스 패밀리 사이즈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웬만한 거는 이 60리터짜리는 일단 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배달하실 분들은 예, 최소한 60리터는 되는 거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충 이런 식이고요. 예, 저는 뭐 이거 세인바이크 하이랜더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전기 자전거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예, 뭐 상대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저는 이건 잘 탔어요. 아, 그리고 이거 타이어 설명 조금 해둘까? 이게 타이어가 그 뭐냐 이 팻바이크 타이어 중에서도 이거는 이게 차오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제조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많이 달았어요, 사실은. 이게 돌기가 이게 원래는 이게 여기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컸었는데 이게 가생이 쪽에 있는 거 이거는 아직 이거는 괜찮잖아요. 근데 요 가운데쯤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많이 갈려가지고 이게 거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어가 지금 많이 갈린 상태라 가지고 이게 뭔가 한 2000km 정도 탔을 때쯤 되니까 이게 슬슬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 접지감이랄까? 예, 그게 조금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 좀 접지감이 좀 안 좋아졌다는 느낌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막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아, 엄청이 아니라 비가 조금만 오고 막 그래도 예, 좀 되게 막 미끄덩 하는 거예요. 저 전화가 왔는데 스팸일 것 같으니까 이거 여론조사일 것 같은데 이건 그냥 거절해두고 예, 영상을 마저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나중에 다시 연락주세요. 예, 이렇게 해놓고 예, 마저 이거를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지? 뭔 얘기하다 말았더라?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게 타이어가 예, 이거 좀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렇게 비가 조금만 와도 이거 뭐가 이렇게 미끄덩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타이어 이거 닳기 전에는 괜찮았어요. 이렇게 비가 막 엄청 많이 오는 날에 막 이렇게 노면 상태도 좀 엉망이고 막 언덕배기도 되게 많고 막 그런 데서 날라댕기고 그래도 막 멀쩡했었는데 이게 타이어가 좀 어느 정도 마모된 상태에서 막 비 오는 날 타니까 막 비가 조금만 와도 이게 막 미끄덩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미끌미끌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말 그대로 막 미끄덩하면서 막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자전거가.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예, 저는 이거 뭐냐 무릎 보호대 이거 항상 하고 있는데 이거 덕분에 살았죠. 이게 몇 번 박은 거지? 바닥에 이거 한 5번 박았나? 예, 이거 하여튼 이거 좀 이게 많이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새거 알아봐야 되는데 아직 못 골라가지고 제가 이거 무릎 보호대 참고로 요거는 쓸만해요. 예, 저를 이렇게 많이 살려줬잖아요, 얘가. 예, 많이 살려줬는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여기 약간 이 움푹 패인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자빠질 때 여기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압박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압박감이 없는 모델로 하고 싶은데 예, 지금 아직 못 골랐어요. 그냥 예,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어떤 걸로 하면 좋을지. 예, 그런 식이고 이거 하는 김에 이거 헬멧 얘기도 해둘까? 그리고 저 뭐냐 그 자빠질 때 막 비 많이 오는 날 막 자빠지고 그럴 때 이게 조금 제가 그 풀페이스 헬멧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만한 예, 좀 그런 상태로 자빠지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예, 저는 풀페이스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헬멧은. 근데 제가 좀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진짜 조금 이렇게 완전 이렇게 단단한 오토바이 헬멧 이렇게 쓰고서 다녔었는데 한동안. 근데 좀 더워지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헬멧을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거울에 나오다. 그래서 헬멧을 약간 이렇게 생긴 걸로 딱 바꿨는데 이게 일종의 이렇게 자전거 헬멧인 건가? 나름 이렇게 풀페이스 헬멧이라고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이게 좀 유사시에 이게 좀 보호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약간 좀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라나 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그냥 풀페이스 아닌 것보다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어떡하지? 여름 돼가지고 저기 오토바이용 풀페이스 헬멧 쓰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요. 그냥 한번 여름 되면 한번 해보려고 여름 되면 그냥 그거 더운 것도 한번 써보려고 더운 거 쓴 상태로도 탈만한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 너무 들어가지고 오늘 사실 여기 좀 세차하러 나와가지고 아까 조금 닦아놨거든요. 그래서 닦고서 지금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걸레를 이 휴지랑 이 걸레랑 그래서 말리고 있는데 예, 그냥 좀 덜 마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말리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거 좀 잠깐 비켜달라고 그러고 안에 땀 열어볼까? 예,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돼 있고 뭐게 약간 프라이버시 같은 느낌입니다. 자, 예, 대충 예, 이렇습니다. 예, 예, 세인바이크 예, 하여튼 이거 세인바이크 사실 분들은 이런 얘기가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저 이렇게 세인바이크 본사에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 저기 그 뭐지 이거 저기 브레이크 패드를 걸려고 하는데 이게 나사가 죽어도 안 빠져가지고 나 그 전동 드라이버가 막 부러질 정도로 이게 나사가 막 엄청 절대 안 빠져가지고 이게 본사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 되게 좋았어요. 거기 막 되게 막 날씨도 엄청 좋은 날이어가지고 막 반짝반짝하고 거기 막 덤프 트럭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인데 뭐 고양이들 되게 막 많이 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이게 흙바지잖아요. 예, 흙바지를 여기 프레임에 고정하는 요 나사가 있어요. 이 나사가 이게 제가 이거 처음 자전거 받았을 때 이게 좀 되게 부실한 상태로 왔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박혀 있으면 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세인바이크 구매하신 분들도 이게 처음 샀을 때 이게 나사가 좀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 제대로 그 마셔까지 딱 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박으셔야 됩니다. 저도 저기 그 웬만한 자전거 샵에 가면은 나사 같은 게 다 있을 거라. 저는 저기 뭐냐 저 집 근처에 그 테이크아웃 바이크라고 하는 데 거기서 이렇게 좀 잘 박아주셨는데 예, 거기가 전기 자전거 원래 취급하는 데는 그 아닌데 그냥 좀 한번 가져와 보라고 이렇게 전화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예, 좀 도움을 받았어요. 이거 여기 제대로 이렇게 박혀있지 않으면 이게 좀 주행 중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탈이 나면은 뭐 제대로 단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제대로 이렇게 안 돼 있으면은 처음부터 예,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사고 날 뻔하고 그랬는데 예, 이거 좀 제대로 예,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고요. 네, 그럼 뭐 이거 저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많기는 하지만은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 지금 이 정도로 해두고 예, 또 나중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나중에 한번 찍어서 올리기로 할게요. 저는 이거 배달하는 게 좀 굉장히 좋아가지고 뭐냐 예, 좋아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예, 원래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저기 좀 타로 카드랑 해서 뭐 제 수호령이 해준 얘기도 막 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연장선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더 올리려고 하는데 좀 제가 좀 사람에 많이 좀 지쳐있는 상태고 막 그랬다 보니까 이 배달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전거도 많이 타고 그러는 게 좀 정신을 많이 좀 환기를 시키고 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해보니까는 이게 나름 저는 되게 적성에 맞아가지고 아마 저기 뭐 이렇게 많이 하든 조금 하게 되든 그냥 아마 저는 이거 평생 조금씩은 하게 되지 않을까. 예,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앞으로도 또 오늘 못한 얘기 같은 거 나중에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나중에 또 다른 영상으로 따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해둘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끝내려 그랬는데, 이게 좀 못했던 얘기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마저 저기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이거 타이어 얘기를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타이어가 이게 제가 샀을 때는 이게 차오양이라고 하는 메이커께 이렇게, 저는 이게 장착이 돼서 왔었어요. 근데, 타이어가 지금 많이 갈려가지고, 이게 좀 새 걸로 바꾸려고, 제가 세인바이크 측에다가 이렇게 딱 주문을 했더니,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다른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CST BFT인가는 그 뭐냐 저기 인터넷에 보면은 팻 타이어라고 치면 이렇게 제일 많이 나오는 모델 그걸로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 형태가 좀 많이 다르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많이 갈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아봤을 때의 이 돌기 같은 상태가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좋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세인바이크 측에서 보내준 거 그거 이렇게 새로 보내준 거 그거를 달면은 뭔가 제가 이거 처음 탔을 때 그 느낌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 반품을 하고 저기 인터넷으로 이게 차오양 거를 그냥 새 거를 주문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만약에 그 CST BFT 아무래도 그 세인바이크에서 요새는 그쪽을 그냥 처음부터 장착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보내 그 출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도 그 어떤 분들이 저기 세인바이크로 이렇게 딱 저기 배달하시는 분도 저 길에서 가끔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자전거 내려놓고 이제 어디 그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가 봤을 때 이게 자전거 가까이 가서 보니까는 이 타이어가 제가 이게 제 거에 장착되어 있는 차오양이 아니라 그 세인바이크 측에서 이렇게 새로 보내주셨던 그 CST 제품 이제 그걸로 달려 있는데 이게 확실히 좀 타이어가 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ST 그거를 장착한 상태로 타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빗길에서 좀 미끄러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뭔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께는 예, 제가 이 차오양 타이어를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타봤을 때 이렇게 처음 탔을 때 그 느낌이 저는 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새로 장착되어 오는 뭐 그쪽 그 물건으로 이렇게 충분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그거 타셔도 좋고 뭔가 하여튼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처음 tas을 때 이거 좀 타이어 많이 갈리기 전에 그때 그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일단 추가해두고 그럼 이제 진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되게 예쁜 집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네예요 여기. 아무튼 이걸로 이번에는 마치고 오늘 다 못다 했던 얘기 나중에라도 생각이 나면은 또 추가를 해볼게요. 안 돼, 왜는? 이게 제가 이거 오다가 또 생각이 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추가를 하는데요. 이게 이 전기자전거 이게 그 스로틀도 달려 있잖아요. 스로틀 이게 파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페달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저희 또 5단에다가 놓고서 오고 있었는데 이 뭐냐 이게 파스 5단에다가 놓은 상태로 이 페달을 굴리기만 해도 그 뭐냐 이게 좀 전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나가긴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이 스로틀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이 스로틀만 이렇게 딱 뭐냐 누르면은 그 전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게 스로틀 레버 이게 엄지 스로틀이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엄지 스로틀이지 이게 진짜 이렇게 엄지로만 누르면은 이게 손에 굉장히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막 손가락 아파가지고 이게 스로틀 못 쓰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말이 엄지 스로틀이죠. 이거 엄지로 누르시면 안 되고 이 뭐냐 이 손바닥 있는데 손바닥에 여기 요 부분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지금 멈춰있는 상태라고 진짜 누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이 손바닥 여기 요 부분 이렇게 누르면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손에 무리를 주지 않고서 이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으면은 근데 사실 이게 좀 핸들 밸런스가 안 맞긴 하는데 그래서 이쪽은 항상 좀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쪽이 좀 왼쪽으로 좀 쏠리게 되니까 이게 밸런스가 조금 안 맞긴 하는데 그래서 좀 뭐 어떻게든 그냥 타려고 하면 타져요. 나름대로 그냥 적응해서 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타보실 분들은 이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그럼 이제 또 저는 가볼게요 이제 슝